나랑이님 어서 오시고요. 아메리고님, 유리님, 재고님, 푸른샘님은 자주 뵙겠습니다. 연명님도 어서 오시고요. 다들 어서 오십시오. 네, 8시 35분입니다. 2월의 첫날입니다. 늘 또 이런 말씀이지만 네, 세월 잘 갑니다. 벌써 1월이 끝나고 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대신 공부해서 여러분 우리 CEO님들 합리적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참모 우리 개인 투자자를 너무 사랑하는 방송 하태미경제TV 2월 1일 개장 전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요 나스닥 지수가 2.2% 빠졌는데 어제 FMC 금리 동결했죠. 그러면서 이제 파월 의장이 3월에는 금리 인하가 없다.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정도로 보십니다. 그동안 좀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좀 필요한데 조정의 빌미를 만들어준 그래서 꼭 그런 느낌 조정하고 싶은데 뭐 거리 없냐 그랬는데 파월이 한마디 해주니까 그걸 빌미로 조정을 보인 자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제 미국시에 하락했지만 의미가 큰 충격될 거다 그런 건 없고요. 그 다음에 어제 구글이 좀 많이 빠졌죠. 알파벳입니다. 미국에서는요. 어제 구글이 7.4% 자, 하여튼 어쨌거나 미국 시장도 이제는 네, 이제 전 세계가 SNS가 발달하고 코로나 이후로 젊은 분들이 주식시장에 대거 들어오면서 변동성이 커집니다. 빠지면 아슬하게 빠지네요. 실적이 좋았지만 광고 매출이 감소했다. 는 이유로 구글이 어제 많이 빠졌어요. 그 다음에 테슬라도 막판에 밀려버렸어요. 테슬라도 플러스까지 났다가 테슬라는 그 머스크 입장에서 황당한 일이죠. 한 74조 예전에 몇 년 전에 테슬라의 매출이 10배 이상 증가하면 뭐 하면 단계별로 엄청난 그때 스톡 옵션을 받기로 했는데 당시에는 다들 비웃었어요. 야, 저게 지금 말이 되냐? 저 스톡 옵션을 받을 수 있어? 했는데 3년 만에 정말 달성이 돼버려가지고 네, 스톡 옵션을 받게 되니까 이제는 이 너무 과도한 거 아니야? 미국도 의외로 좀 치사한 면이 있네요. 그래 소송에서 졌습니다. 테슬라 그래서 74조 스톡 옵션을 토해낼 운명에 처해 있는 네. 어쨌거나 테슬라도 반등하려다가 좀 꺾였고요. 엔비디아도 이제 좀 쉴 때가 됐죠. 전체적으로 어제 구글이 좀 충격을 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미국 시장의 이런 하락은 안 그래도 우리 시장이 지금 투자 심리가 안 좋은데 그죠 심리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다. 심리적 영향 오늘 이제는 자 그래서 제가 데일리에서 널 분석해 드렸죠.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자, 그래서 오늘 제 데일리가 코스닥 하늘에 먹구름이 짙어만 간다. 사실 이 얘기 하기 전에, 야, 이거 조금 걱정입니다. 올해가 걱정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연말이 강하면 연초가 강하다. 그러니까, 제주 반도체가 12월에 강하더니, 일요일에 강했네요. 이런 테마들이 강했는데 이제 걱정은 1월이 약하면요. 1월이 우리가 희망을 갖는 시기거든요. 1월이 약하면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1월이 약하면 한 해가 약하다. 그런 경험적 통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생각보다 주식시장이 좀 안 좋을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1월을 마감하고 보니까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물론 과거의 경험이 미래에 꼭 적용되리는 법은 없으니까요. 근데 통상 1월은 우리가 희망을 갖는 시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했다. 다른 나라들은 1월에도 올랐는데 좀 보는 마음이 좀 그렇게 그 시기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1월 한 25일부터 양시장에 대해서 분위기 확 다르죠. 코스피는 뭐 멀쩡합니다. 근데 코스닥은
뭐 2%씩 1%씩 쭉쭉 빠지죠. 그리고 코스닥은 하락 종목도 1000개가 넘는 날이 벌써 3일이나 됩니다. 이거 상당히 최근 5일 중에 3거래일이 1000개가 넘었다. 상당히 약한 거예요. 이러면요. 코스피하고는 분위기 좀 다르죠. 그래서 완전히 시장이 갈리고 있는데 이 이유는 제가 최근에 데일리에 쭉 분석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의 하락은요. 마치 작년 요맘때 9월 10월의 하락의 느낌하고 비슷합니다. 지금 1월 들어서 벌써 1월 10일부터 17일 6거래일 동안에 하락 종목이 1000개가 넘는 게 한 사흘, 나흘 있었고요. 1월 24일부터 이렇게 되니까 1월은 굉장히 싸늘한데 그 이유는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약한 이유는 요 정도 제가 분석을 해드렸죠. 요게 한 뭉친 것 같아요. 외국인 기관, 특히 기관은 지금 나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저 PBR주 강세, 여기 지금 보면 저 PBR주로 뭐 좀 거론되는 종목들이 지금 어제 삼성물산 같은 게 대표적이죠. 보면 한 1월 25일 정도부터 시동을 걸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태광산업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태광산업도 지금 고개를 들고 있고 이런 종목들이 이제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도 지금 1월 25일부터 고개를 드네요. 이런 이유들이 다 공통적으로 기업 밸류 프로그램 뭐냐 좀 우량한 회사들이요 자사주도 좀 사고 소각도 하고 배당도 좀 많이 주고 그렇게 좀 해라 하는 게 지금 금융위의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주식이 아무래도 코스피에 많죠. 네, 그러다 보니까 기관들이 코스피는 사고 코스닥은 팔고 근데 사실 저 PBR주 배당 이런 거 하면 우리 코스닥에는 성장주잖아요. 적자 회사도 많잖아요. 그런 데서 지금 배당 줄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코스닥을 팔고 코스피로 가는 그런 경향이 있고 외국인도 일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자, 그래서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2월에 도입하겠다고 금융위원회가 말했기 때문에 이 분위기는 좀 이어지고 어제는 그 기관들 사이에서 여의도 증권가 사이에서도 저 PR주, 저 PBR주 뭐 유보율 좋은 주식 쭉 막 돌아다녔어요. 근데 우리 정의원님 프로의원님한테는 딱 무슨 종목을 봐야 될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미 딱 한두 종목 찍어 드렸죠. 그래서 우리 그 좀 되신다면 당연히 프로회원은 여러분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프로회원 하시면서 우리 특급 참모를 응원해 주시고 우리 좀 수모 교모가 되신다면 정의원도 검토를 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그런 분위기 있다. 두 번째는 2차 전지 대형주 터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비용 코스닥 시총 1, 2위 종목이 안정이 돼야 코스닥 시장이 안정이 되는데 그 다음에 신규 상장주 상장될 때도 시장이 영향을 받는 오늘 신규 상장주 있죠. 이닉스 오늘 이닉스가 신규 상장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지금 뭐 따따사인가 여기 또 다 몰리겠죠. 시중에 불나방들이 다 모여서 또 한탕을 지금 노릴 것 같은데 그래 이런 등등 해서 지금 코스닥 시장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 기업 밸류 프로그램 하고 나니까 특히 1월 25일부터 보면 기관들이 확실히 다 투신, 사모펀드, 연기금 네 코스피는 빨간 색깔, 코스닥은 파란 색깔입니다. 코스피 사고 코스닥 팔고 결국 이거는 다 밸류업 때문에 나타난 일이다 볼 수가 있겠고 외국인도 조금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기관들 동향 보면 그게 뚜렷한데요. 기관들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최근에 뭐 샀나 봤더니 현대차가 순매수일이에요. 삼성물산, 하나, 금융지주, LG 평소에 잘 볼 수 없던 종목이 상단에 올라왔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팔았어요. 자, 이게 다 지금 얘기하는 저 PBR 내지 주주 환원 정책 관련 주죠. 삼성물산 지금 자사주 소각. 네, 은행주들도 다 PBR주에 해당하죠. 현대차보다는 요즘 기아도 최근에
자사주 초당 이런 것들 발표를 했죠. 자, 이걸 기관들 동향을 보니까 역시 기관들이 좀 소위 말하는 우량 기업들을 많이 사는구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삼성물산 이런 게 올라가서 그래서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도입이 2월 달에 된다고 하니까 이달에 된다고 하니까 당분간은 이 분위기가 유지될 것 같다. 그럼 코스닥 시장에 불리하고 코스피에 좀 유리하다. 이런 종목이 코스피에 많으니까요. 그 다음에 2차전지 대형주, 특히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인데요. 어제 이 차트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불편합니다. 흐름이 상당히 불안하고요. 2월 7일 에코프로비엠이 2월 7일 다음 주 수요일 날 실적 발표를 하는데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룹은 항상 내부자 정보가 미리 새 나가서 문제가 됐던 적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2월 7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렇게 슬슬 흘러내리는 거, 이거 상당히 좀 기분이 불쾌하죠. 결국 어닝 쇼크를 미리 안 세력들이 미리 팔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합리적 의심이죠. 그동안에도 내부 정보가 많이 나왔던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더 그런 게 최근에 보면 1월 29일도 아침에 시작했다가 하루 종일 쭉 맥도 못 치고 밀려버리고요. 1월 30일도 플러스 출발했다가 맥도 못 치고 밀리고 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면 에코프로 BM을 들고 있는 분들은 아주 피곤하죠. 하루가 길고 아주 피곤합니다. 우리가 제일 힘든 게 후약 흐름이죠. 이게 사흘 연속됐다. 이게 상당히 심리적으로 피곤함이 누적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쿵 떨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또 이들 종목은 좀 안타깝지만 우리도 SNS가 발달되면서 뭐 적정가가 뭐 544만 원이다 이러면서 막 몇 년 들고 있으면 엄청나게 뭐 불을 일으킬 거다 말 같지 않은 얘기를 하고 막 증권계가 마치 외국인과 큰 손을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처럼 막 협잡꾼들 모인 것처럼 그렇게 막 이간질하고 갈등을 조장하고 선동한 사람들이 이 에코프로비엠인데 제가 양극재는 항상 경고를 했잖아요. 영업이익률이 낮은 쪽은 업황이 어려워지면 먼저 적자로 들어가고 힘들어진다 말씀드렸는데 얄팍한 지식 가지고 대중을 선동하면서 그 후유증까지 저는 앞으로 올 수 있다 봅니다. 작년 7월에 그 난리통의 후유증이 나타나면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하락에 깊을 수도 있다. 이건 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이 코스닥 시장은 상당히 후달리는 거죠. 코스닥 시장. 총 1, 2위 종목이 후달리니까 우리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지금 힘든 국면이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곤두박질 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최근에 한 2주 동안의 상처가 너무 깊은데요. 자, 그 속에서 이제 올해 신규 상장 우진엔텍이 이번에 따따블 나면서 올라서 화제가 됐는데 역시 뭐 지금은요 참 안타까운데 신규 상장들 되면 단타족들이 불나방들이 이렇게 다 몰려듭니다. 여기서 어떻게 단기에 크게 한번 수익 내보겠다고. 근데 대부분이 어떻게 되죠? 이 거래량 보십시오. 대부분의 상토를 잡고 장렬하게 전사를 합니다. 제가 전말 말씀드렸지만 이 신규 상장 중 이렇게 기업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덤벼가지고 큰 수익이 난다면 주식 투자에서 누가 재벌 안 되겠습니까? 네. 그런 식의 얄팍한 대응으로 수익 내기 힘들고 오히려 큰 손실이 발생하는데요. 이 우진엔텍도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근데 안타깝지만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우진엔텍뿐만 아니라 신규 상장주가 다 그래요. 지금 흐름이. 지금 불나방들이 다 붙어가지고요. 자, 현대힘스 같은 종목도 바로 그냥 선날에가 바로 하한가 고치고 쭉 밀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포스뱅크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첫날에 꼬꾸라져 버렸고 HB인베스트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닉스가 또 그런 현상, 오늘,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여기에 다 몰린다는 거죠. 불나방들이. 자, 그러면서 쏠림 현상이 발생하면서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것들이 다 몰려 있네요. 이 5가지 요인들이 코스닥 시장에 다 겹쳐 있는 데다가 이제 나스닥까지 오늘 큰 폭 하락하면서 짐이 6개네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 하늘에 먹구름이 자꾸 짙어만 간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힘든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힘든 하루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이건 제가 볼 때는 코스닥 시장에 다시 작년 10월 말의 저점까지도 한번 우리가 염두에 두고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걱정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코스닥 시장이 안정되려면 이런 요인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돼야 되는데요. 자, 그래서 좀 어떻게 편식이 좀 줄어들어야 되고 2차 전지 대형주가 좀 바닥을 잡고 횡보를 해줘야 되고, 네, 신규 상장 이거는 뭐 어떻게 말릴 수가, 신규 상장이 좀 줄어들게 할 수는 없지만 없는 날이 좀 많아야 되고 뭐 이런 일이 돼야 되는데, 적어도 오늘은 여기에다가 나스닥까지 겹쳐가 나스닥 하락까지 겹쳐가지고 참 힘든 흐름이 되겠다. 그럼 이걸 뭐 하면 우리가 한숨 쉬고 있냐? 그건 아닙니다. 제가 이미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이제는 제가 작년 9월, 10월 좀 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1월 한 11일 정도 데일리부터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매매는 철저히 초단타만 해서 방어적 투자 자세를 견지하자 말씀을 드려오고 2주째 드려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잘 대응하면 다음에 또 기회가 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대응하는 게 좀 필요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그래도 우리 애청자님은 조금 기분이 좋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제 캡티비전이 제가 요때 작년 12월에 요때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자, 우리가 주가가 약할 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뭐 주식을 사십시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 기업이 뭐 미디어 파사드 뭐 하는 회사입니다. 미디어 파사드가 뭐고 지글라 주력 제품 지글라스가 어떤 겁니다 하고 자주 설명드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시중에 흔히 기본이 안 된 사람들처럼 뭐 손모가지를 걸고 종목을 추천드리고 지금 2,800원인데 52만 원 갑니다 이런 게 아니라,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인지 여러분께 제가 공부를 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의 학식이면 여러분이 펀드 매니저보다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학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노력을 덜 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런 근거를 들으면 얼마든지 현명한 판단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제 신고가 5.82불 됐는데요.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회사는 미국 회사, 물론 나스닥이고요. 근데 경영권이 우리나라에 있지도 않아요. 이사진들이 미국으로 다 돼 있고 미국 분들이고, 그 미국 분들이 여기를 봐야 되겠네요. 미국 분들이 이때군요. 작년 12월에 이렇게 이때도 제가 리포트를 써드렸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사진들이 아주 빵빵하더라. 물론 이호준 대표도 캠브리지 박사죠. 자, 그래서 이 이사진들이 상당히 빡빡하고 이게 사모펀드더라. 사모펀드가 한 게 뭐냐? 재무적으로 도와주고 자기들 네트워크를 통해서 영업을 활성화시킨 다음에 기업 가치를 높여서 비싸게 팔아먹는 게 사모펀드 아닙니까? 아, 이미 기본적으로 의도가 뚜렷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 캡티비전이 스펙에 합병 상장됐다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10.5달러, 이 사모펀드의 원전이 10.5달러다. 네, 지금 오늘 5.8달러도 사모펀드는 본전도 못 찾고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서 회사 제품도 제가 좀 설명을 드렸죠. 보시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유리 사이에 LED를 실장을 해서 실제로는 굉장히 작습니다. 이게 일본 니지아 10을 치는데요. 눈꼽만 합니다. 이 불을 넣어서 조금 커 보이지만요. 유리 사이에 LED를 넣고 이걸 반도체 회로처럼 설계를 하니까, 네, 여기 전선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투명성을 100% 유지하면서도, 네,
미디어 파스타가 나오는. 그래서 이런 거를 요즘 건물 바깥에 딱딱 갖다 붙여버려요. 설치할 때. 그러니까 이건 커튼월 방식이라고 하죠. 커튼월 방식. 우리 커튼처럼. 근데 안에서 붙이는 방법도 있고 기존 유리를 바깥에 붙이는 방법도 있고 아예 시공할 때부터 하는 커튼월 방식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뭐 CG 넣은 것 같죠. 건물의 안에서 불 켜고 일하면서도 건물 바깥에 이런 영상이 나오는 이 카타르의 병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다가 전광판을 설치해 버리면 전광판이란 게 큰 TV잖아요. 그럼 뷰가 안 나오잖아요. 설치를 할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물의 투명성, 요즘은 건물이 다 요즘 미디어 파사드를 합니다. 미디어 파사드가 하는 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건물이 내가 여기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화장을 한다 보시면 될 거예요. 롯데타워도 이런 거 다 있고 요즘 웬만한 빌딩 뭐 다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런 소재군요. 그러니까 시대가 또 하도 빌딩들이 많이 생기니까 요즘은 아파트도 미디어 파사드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 시대가 돼서 이제 미국에 이제 본격화된다. 제가 볼 때는 아마 2월 중하순부터는 최근에는 또 미국에서 앞으로 10억 달러, 시총 10억 달러면 한 1조 3천억 되지 않습니까? 네. 이상 갈 만한 종목, 최근에 신규 상장한 종목 중에 나스닥에 세계 종목 중에 하나가 캡디비전이 또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관심이 서서히 늘어난다. 제가 우리 정 의원님, 프로 의원님, 우리 애청자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관심이 좀 늘어나는 것 같고 특히 요즘 국내 시장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또 미국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경향 이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것 때문에 조금 지금 국내 시장이 위축이 되더라도 좀 위안을 받는 우리 애청자님도 또 꽤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다들 잘하고 계시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뭐 주식을 사세요, 파세요 이러려고 지금 이렇게 방송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애청자님이 너무 애청자님보다는 시장에서 너무 기업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이 없고 특히 지금은 얄팍한 지식으로 선동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정말 여러분께 그냥 담담하게 저 PBR 나오면 저 PBR이 어떤 건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재작년 같으면 뭐 이제 그때는 머스크의 수산화 리튬 정제가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빨리 수산화 리튬을 공부를 해서 여러분께 수산화 리튬이 뭔지 소재가 뭔지 뭐 또 바이오가 불면 또 바이오가 어떤 건지 뭐 지금 소부장이 또 하면 반도체 장비가 어떤지 제가 다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설명을 들으시면 여러분의 학식이면 펀드 매니저보다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하실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래도 힘듭니다. 네. 근데 그건 당연하게 생각하십시오. 주식 투자는 다른 산업과 사업과 마찬가지로 힘듭니다. 당연히 힘들죠. 돈 벌기가 쉽습니까? 자, 여기서 근데 여러분 다 힘들 때 한마디만 더 드리면요. 제가 좀 좋아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자, 이 종목 가지고 너무 힘들어하는 걸 봤는데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종목이 쭉 내리는데 저는 뒤늦게 언제쯤 봤냐면 요때쯤 봤어요. 요때쯤 그분을 만나서 설명을 듣는데 저는 당연히 잘라라 그랬죠. 기업 내용이 그 시기합니다. 했는데 이미 담보 부족 간당간당한 담보 부족 들어가고 특히 이쪽은 이제 담보 부족 들어가가지고 담보 채우시면서 어떻게 파냐고 그때 한 4,000원 이랬거든요. 지금 어떻게 봅니까? 네, 1,500원 하죠. 이제 돌이켜보면 그때 4,000원일 때 보면 아 내가 산 거에 비해서 너무 떨어져서 아주 힘들다. 이때가 아주 어려워져. 이때가 최악이구나 싶지만 제가 주식은 항상 최악은 없다고 했죠. 항상 최선의 길을 고민하지 않으면 더 나쁜 경우가 계속 온다 그랬죠. 지금 생각하면 그 4,000원일 때가 너무 좋을 때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애청자님도 상당 부분이 지금 다들 힘드실 거예요. 주식 투자자가 다 힘듭니다.
힘든데요. 지금도 최선의 길을 걸을 수 있다. 최선의 길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 10초 남았는데 10초 후에 계속 말씀 이어서 드리겠습니다.